남은 경선 분위기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위 후보로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직전에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리고 총선에서 어쨌든 적고 좀 대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국민의힘 정말 이러다가 분당 사태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뭐 한동훈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보호하고 원희룡 지지하고 나경원 지지하고 윤상현 지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저는 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당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임기를 단축시켜서 자기들이 셀프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이 상태에서 탄생을 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보호도 못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결국 당 지도부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주의 조치를 내렸죠. 주의 조치를 내고 제재를 했습니다.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내렸는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 즉각 이의 제기를 접수하겠다. 이의를 제기하겠다. 나는 이 네거티브 이런 거 안 했는데 왜 나까지 그러느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동훈 캠프 당 선관위의 이의 제기 예고 방어만 한 것뿐이다. 우리는 방어만 했다. 자,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 즉각 이의 제기를 접수하기로 했다. 한동훈 후보 쪽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희룡 후보 쪽의 네거티브 마타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고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고 답변을 한 것뿐이다. 이날 중 불복 신청을 하려 한다. 지금 불복 신청했겠죠. 그럼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선관위가 이런 공문을 발송을 했죠. 양쪽에. 어제 개최된 당대표 방송 토론회에서 당규 제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제1항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당은 당규를 들어서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굉장히 심하게 싸우지만 어제는 특히 MBN 당대표 방송 토론회에서 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 과거 활동 이력, 진중권 강원대 특임교수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과 소통하는 점 등을 들어서 지지층 내에서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색깔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티격태격했고 지난 총선 과정에 대한 원희룡 후보의 의혹 제기도 이어졌고 여기서도 반박을 하고 했는데 자,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게 아니라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양쪽에 같이 받았으면은 그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남은 경선 분위기로 바꾸는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따지지 말고 수용을 하고 양쪽 다 수용을 해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사실상 1위 후보죠. 1위 후보로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문제 제기를 추격하는 쪽에 원희룡 후보 쪽에서 한동훈 선두 후보를 겨냥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색깔론, 뭐 좌파 후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모부가 옛날에 민청학령 사건의 주동자였다. 그리고 이 장인이 진형구 전 검사장입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이 그때 조폐공사 파업 누드 사건 그때 한번 많이 알려진 적이 있죠.
그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파업 유도를 한 거야. 이래서 뭐 논란이 돼서 아마 그때 직위도 날아가고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진형구 검사장 그 한동훈 후보의 장인이 이 민주당 뭐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원희룡 후보가 그거를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니까 이 한동훈 후보가 이모부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보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 쪽이 이야기하는 게 맞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방어만 했을 뿐이다. 자, 그런데 방어만 해서 해명을 해서 이모부 만난 지 20년 됐다. 이게 끝났으면 되는데 반격을 했죠. 반격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희룡 후보는 과거에 학생운동 했지 않느냐. 그런 전력이 있죠. 원희룡이. 그렇게 하면은 색깔론을 다시 색깔론으로 같이 받아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자제하라는 게 그 경선관리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 원희룡 사이에 뿐이 아니고 두 캠프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 캠프의 참모들끼리 막 그 네거티브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자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두 후보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캠프도 마찬가지죠. 다른 캠프에서 그 장동혁 최고위원에 출마한 그 한동훈 캠프의 같이 뭐 그 런닝메이트 이렇게 불리는데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문자가 모든 것이 원희룡 캠프 쪽에서 기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원희룡 캠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한동훈 캠프를 공격을 하죠. 그걸 다 섞어가 다 합해서 자제를 하라고 주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이 한동훈 후보는 지금 선두주자죠. 어떻게 뭐 여론조사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쫙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유증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래.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불공정한 게 있어도 그 당 지도부의 조치가 불공정한 게 있어도 좀 억울하지만은 그래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직전에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리고 총선에서 어쨌든 졌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다시 한번 재건해 보겠다고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도 자기가 막 그 추격하는 입장이면 또 모르지만은 사실 넉넉히 앞서가고 있죠. 그러면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좀 대성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의 이주의 인물 베스트 워스트를 소개를 드릴 텐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인물을 올해의 베스트 인물로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이번 주 올해가 아니고 이번 주 베스트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베스트 인물로 선정한 사람은 누굴까?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제가 베스트로 선정한 건 또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는 돋보였던 거죠. 뭐냐면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당 대표 경선이고 대표 경선과 별개로 최고위원 경선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자,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 중에 한 명, 김재원 후보입니다. 김재원 후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재원 후보. 자, 김재원 후보는 그 경북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또 최고위원을 한번 했었죠. 최고위원을 한번 했는데 지금 저 보이는 뒤에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입니다. 합동연설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김재원 후보가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2주에서 이번 주 보니까는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김재원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등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탄핵 청문회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이재명을 물리치는 데 앞장서겠다. 내 최고위원 만들어주면은 물리치는 데 앞장서겠다.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주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듣는 걸로도 속이 후련할 정도던데 저는. 왜냐하면은 대표 경선은 물론이고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패가 나눠져 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죠. 내부에서만 계속 싸우고, 뭐 심지어 내부에서 싸우다가 이게 그 좌파 쪽에 먹잇거리를 막 투척을 해주는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외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자기 지도부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의 행패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이재명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해 나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재원이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이재명 교도소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교도소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패배시킨 야당은 11개 제목으로 재판을 4군데서 받고 있는 이재명이 이끌고 있다. 곧 재판을 받으면 교도소로 갈 조국 당한테도 우리는 패배했다. 기가 막히다.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은 이 조국은 자기 발로 구치소 가야 되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치권에서 촉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재원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그들은 국회를 증거해서 탄핵 청문회 벌이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쑥밭을 만들고 있다. 나 김재원에 보내겠다. 누구를? 이재명을. 이재명이 잘못한 것 폭로해서 교도소 가는 지름길로 보내겠다. 아, 김재원 후보도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그때 정무수석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사 출신이어서 검사 출신이 볼 때도 이거 지금 너무 한다 이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것들을 폭로해서 교도소 가는 지름길로 보내겠다. 나 김재원은 보수의 최강 공격수다. 열심히 싸워서 이재명과 조국을 빨리 교도소 보내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이재명이 10월달 되면 1심 판결 2개가 나온다. 2개 나오죠. 하나는 선거법, 하나는 위정교사. 2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1심 판결. 열심히 싸워서 이재명과 조국을 빨리 교도소 보내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이재명 10월달 되면 1심 판결 2개가 나오는데 선거법과 위정교사 그 사건 재판받다가 내년 이맘때 되면 대법원 판결 받고 이원정 날아가고 면책특권 날아가서 교도소 간다. 그날 내가 부산의 가야밀면에서 잔치국수 사겠다. 부산의 유명한 가야밀면 있죠. 잔치국수 사겠다. 교도소 가는 날. 이게 내년 이맘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내년 이맘때도 아닙니다. 지금 스케줄 로드맵대로 쭉 따라가면은 내년 봄, 여름 들기 전에 봄에 갈 수 있습니다. 이 1심이 10월에 2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인데 1심을 2년 동안 끌어버렸죠. 2년 동안 끌고 10월에 1심이 나옵니다. 그럼 2심, 3심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니까는 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월 다음에 3개월 있으면은 1월 늦어도 다 채운다고 해도 늦어도 이재명 1심, 2심 다음에 대법원 가서 다 채운다고 해도 4월에는 확정 판결 내년 봄이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의 가야밀면에서 잔치국수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명 더 겨냥합니다. 누구냐?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의 베스트를 김재원으로 했죠.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월스트는 정청래를 꼽았는데 김재원이 정청래를 저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은 정청래다. 뭐 사실은 얼마 전까지 수석 최고위원이었다가 이재명이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법사위원장으로 갔죠.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 수석 최고위원이냐면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5명을 뽑는데 1등한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불리죠.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 정청래는 이재명보다 더 보기 싫다. 나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정청래 묵사발 만들어버리겠다.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겠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맡아서 그렇게 행포를 부리고 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수두룩한데 묵사발 만들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제가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 4사람, 그리고 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사람 8사람인가요? 또 청년 최고위원도 있고 그거 많은데 영남 출신 후보가 이 김재원 단 한 사람입니다. 이건 저도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영남이 그 T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발을 못 붙이는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우파의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번에 국회의원 25명 다 됐습니다. 부울경도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체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된 사람이 90명인데 그 중에서 59명, 3분의 2가 영남입니다. 영남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들이 당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당 대표 경선에도 안 나가고 최고위원 경선에도 안 나가고 김재원 지금 혼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영남이 마치 무주공산처럼 돼서 거기서 또 책임당원이 뭐 41%는 되고 하니까 무주공산에서 땅 따먹게 하느라고 또 더 치열하게 싸우면서 배신의 정치, 배신자 프레임도 막 나오고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